자, 그럼 이제 우리 역학 이제 챕터 1은 운동학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럼 이제 강체역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질점역학이라고 해요. 질점역학. 뭐 간단한 단어 뜻이라 따로 필기해 드릴 내용은 없고, 질점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질점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편의상 물체를 이제 뭐 수평면에 있는 물체를 그림을 그린다,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그려질 건데, 기본 역학 내지는 질점 역학에서는 문제 자체에서 단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다 라는 조건을 보통은 주고, 그게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질점 역학이라는 요 의미처럼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크기를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부피감이 있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안 그러면 막 부피에 대해서 적분 겁나 때리고 막 이래버려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의 전공 물리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 역학에서는 일단 크기를 무시한다라는 조건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본 역학, 일반 역학 내지는 질점 역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냐? 얘 때문에 잘 안 보이겠구나. 여기다 해야 되겠다. 역학이니까 여기 힘을 의미를 하니까 힘과 물체의 운동을 표현 방법을 달리하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알짜 힘이라는 것에 이제 꽂혀서 접근을 하게 돼요. 알짜 힘. 알짜 힘, 저 이 단어는 싫어하는데 뭐 다른 표현으로는 합력,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 근데 힘이 방향성이 있는 벡터니까 합을 구할 때는 벡터의 합성으로 우리가 연산을 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알짜 힘과 물체의 운동에 대한 관계를 물리량 정의에 따라서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단계가 요거 이제 오늘 할 건데, 운동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리 손 놓은 지 너무 오래됐어도 한 번은 본 적이 있는 F는 ma라는 요런 정리 하나. 그래서 알짜 힘이 있으면 가속도를 발생을 시킨다. 근데 이제 가속도가 있다라는 게 속도가 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호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점점 기호를 좀 많이 쓸게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래서 알짜 힘이 속도를 변화시키는 결론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정리 하나. 두 번째가 충격량이라는 게 있어요. 충격량. 충격량 이제 기호로 I라고 많이 쓰고, 요 I의 정의가 아주 단순 무식하게는 알짜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I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운동량 변화량으로 정리가 끝나요. 근데 운동량이라는 I의 정의가 질량과 속도의 곱이거든요. 그럼 운동량이 변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질량이 물체가 변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속도가 변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쟤랑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정리 방법이 더 있는데, 알짜 힘이 한 일을 알짜 힘과 변이의 곱으로 정의를 해요. 기호 이제 차곡차곡 조금씩 더 얘기할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요약하는 거니까. 알짜 힘과 변이 곱이 알짜 힘이 한 일로 정의가 되고, 얘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라는
라는 아이의 정의는 식적으로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움직이던 물체가 막 뽀개지거나 하지 않는 한 질량이 변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는 뜻은 결국엔 속도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배우는 게 주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짜임이 존재하면 속도가 변해요. 근데 그 속도가 들어가 있는 물리량이 운동량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고 이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고 접근 방법에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즉 큰 주제는 하나밖에 없다. 물론 이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이제 살짝 새끼 내용으로 원운동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반진동이라는 것도 좀 해야 되고 부수적인 것들이 있지만 굵직한 주제는 알짜임과 운동 변화에 대한 것.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챕터 1 몇 페이지야? 13페이지. 자, 제목은 이제 운동학이라고 써놨죠. 운동학, 뭐 내지는 운동의 표현. 근데 제 글씨가 많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전번에 인문 강의 나갈 때 요거 제가 이제 뭐예요 이게 강의 진도표 적어서 드렸더니 강의 목차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목차였는데 물리를 진짜 내가 혐오하는 생물로 격화시켜가지고 뉴런의 운동 법칙이라고 강의 제목을 딱 올려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상처 입었잖아. 글씨 내가 그렇게 못 쓰나 싶어가지고 괜히 신경 쓰이네. 아주 못 볼 정도는 아니죠. 조금 더 신경 써서 쓰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운동. 힘과 운동을 다뤄야 되니까 운동을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할까라는 정의가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표현하는 아이로 선택한 게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정의가 속도입니다. 속도. 그럼 이제 요 아이하고 비슷한 단어가 속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속력과 속도 이제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심자 같은 분들은 진도 나갈 때마다 메인으로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 같은 경우는 벡터 스칼라를 구별해 보는 거를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앞쪽에는 뭐 그 변이 속도 그 정도까지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뒤로 갈수록 그 표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헷갈리면 역시나 또 이거 뭐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얘는 방향성이 있고 얘는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이름은 들어본 느낌이 있으니까 둘 다 물체의 운동 상태 둘 다 값이 크면은 빠르다라는 걸 의미를 할 거고 특히 속도의 방향은 얘가 운동 정도를 표현하는 물리량이니까 속도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죠? 속도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거야. 그럼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 그럼 속도의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일 수밖에 없겠죠. 너무너무 당연하고 뻔한 건데 요것도 잦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다른 물리량은 볼 필요 없습니다. 속도 방향을 분석하십시오 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속도가 움직이는 것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속도하고 속력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이동 거리와 물체의 변이라는 단어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이동거리하고 변이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A점에서 출발해서 B점에 도착을 했다. 이동거리는 얼마니? 그러면 흰색으로 표현한 요 실 같은 아이 있죠? 요 실의 길이, 즉 이동한 경로를 쭉 재준 길이를 이동거리라고 정의를 했고, 변이라는 거는 변한 위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기호로는 앞으로 이제 표현할 때 둘 다 기호로는 S라고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또는 변화된 값이라는 의미에서 델타 S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은 위치 어떻게 변했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A에다가 B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벡터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경로가 꼬불꼬불 돼 있으면 분명히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크기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요 단순한 거 수능에서도 매년 나오고 피트에서도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래서 이 단순한 것도 생각보다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맞출 수 있는 거에서 나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다라고 너무 쉽게 툭툭 넘어가거나 하면은 안 되고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 또는 얘, 속력 속도는, 자, 식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속력 내지 속도는 시간에 대한 거리 또는 위치의 변화율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변화율이 정의니까 그래프처럼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X축이 시간, Y축이 위치 내지 거리일 때, 그러면 어떤 그래프에서 평균 기울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특정 시간, 순간 기울기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의 자체가 변화율이기 때문에 종류가 순간값과 평균값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문구상으로 구별을 하는 거는 당연히 질문 자체가 평균 땡땡이 순간 땡땡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평균 순간을 숨기고, 예를 들면 순간값은 3초일 때 3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순간 3초라는 순간에서의 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순간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초에서 3초까지 1초에서 3초 동안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 나오면 구간을 다소 좀 널찍하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평균값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순간이란 단어를 숨겨놓고 수식어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건 읽을 때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리하고 변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 속력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가볍게 기본 예제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그림은 영희하고 철수가 서울을 출발해서 각각 광주, 부산을 찍고 제주에 도착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번 영희하고 철수의 이동 거리, 니은번 영희하고 철수의 변이 두 가지를 이제 물어봤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얘가 0인가? 0이는 뭐 이런 경로를 따라서 갔고 철수는 뭐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어 라고 했죠. 지금 어느 게 0인지 제가 구별 안 가가지고, 그러면 계산하고 잡으시고가 아니라 요 오렌지의 길이가 녹색의 길이보다 짧아요. 칠판상으로.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얘가 짧고요, 얘가 길어요 하시면 끝나죠. 근데 두 케이스 모두 다 서울이라는 위치에서 제주도라는 위치로 위치는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변이는 똑같죠. 완벽하게. 그게 이제 기억, 니은을 구별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뭐 기준을 어디로 뒀을 때 뭐 달라지니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산인지 어딘지 지금 모르겠는데 뭐 부산을 기준으로 하던 저기 어디를 기준으로 하던
어디를 기준으로 하던 간에 여기 뭐 무인도가 하나 있었다라고 치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변이가 달라지냐? 여기를 기준으로 하던 미국을 기준으로 하던 서울에서 제주도로 위치가 바뀐 거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변이는 똑같죠. 조금 기계적으로는 기준점을 여기다 두면 여기가 원점인 생이니까 서울의 위치는 벡터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로부터 위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 다음 제주도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항상 변화값, 변화량, 변화라는 것의 수학적인 정의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준 걸 변화된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시면 되겠죠. 벡터로. 그죠?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 벡터. 그러면 마이너스 처음 위치 벡터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칠판 너무 과하게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벡터 합성되죠. 그럼 얘랑 어차피 똑같습니다.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요게 약간 기계적인 거.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 위치, 마지막 위치 변화된 건 없으니까 위치의 변화는 똑같은 거야.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자, 그 정도 이제 살짝 살펴봤고 아래쪽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쪽은 속력, 속도, 시간에 대한 거리나 위치의 변화율, 그러니까 순간값과 평균값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더라. 자, 그 다음 이제 당구장 표시에서 주저리 노인네 잔소리 하듯이 뭘 써놨는데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같이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속도란 물체의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물리량이야. 이게 정의니까 한번 부연 설명한 것 같고, 두 번째, 그래서 속도의 방향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야. 강조한 거 한번 써놨고, 세 번째, 속도의 방향은 변이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학에서 등호라는 아이는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좌변의 크기와 우변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등호니까. 따라서 당연히 벡터라면 좌변의 방향성과 우변의 방향성은 일치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은 방향이 없으니까 위치의 변화, 변이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즉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은 암기사항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이해로 건너뛰어야 되는 것들도 상당수, 아마 90% 이상일 겁니다. 그죠? 이걸 몽창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식 정의를 분석하는 게 1순위겠죠. 아주 간단한 식이지만. 그리고 지금 이 기본 컨셉은 모든 식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은데, 벡터라면. 크기 양방이 같아야 된다. 방향 양방이 같아야 된다. 방향이 있다면.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변이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속도의 크기가 같아도 운동 방향이 다르면 속도 벡터예요. 운동 방향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벡터예요. 그죠? 방향도 벡터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한 요소니까. 그 하나가 다르면 당연히 다른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직선으로 운동할 때는 벡터 기본,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가끔씩 바뀔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2차원에서의 운동을 다룰 거기 때문에 X축,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오른쪽을 문제 풀 때 플러스로 많이 둡시다. 그럼 왼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연직 방향에 대해서는 윗방향을 플러스로 많이 둘게요. 그러면 아랫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 방향성은 일단 이렇게 약속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결과적으로 벡터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 나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그냥 쭉 정리해 놓은 건데 결론은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라는 뜻이겠네요. 그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놓치나 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6줄인지에 걸쳐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써놓은 거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입니다. 항상, 언제나. 자, 밑에 그래프 설명 이미 끝났습니다. 평균 기울기, 순간 기울기 구별합시다. 그 정도의 의미. 자, 첫 번째 예제는 그냥 읽고 끝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볼게요. 물체가 동쪽으로 10m 갔다가 방향을 바꿔서 서쪽으로 10m 이동했다. 그때 총 경과 시간이 5초였다. 속력과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겠죠. 5초 동안의 속력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얼마였더라? 방금 읽었는데 10m 갔다가 서쪽으로 다시 10m 갔대요. 그럼 이동한 거리는 실제 이동한 경로의 길이니까 20m. 자, 이 아이를 5초로 나눠주시면 속력,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4m/s. 위치는 여기에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왔으니까 변이는 빵, 고로 속도는 빵. 이렇게 되겠죠. 너무 당연히, 그죠? 자, 아래쪽의 예제는 간단하지만 우리가 그래프 조금 왔다 갔다 잘 이렇게 보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건드려 보시죠. 기억, 니은, 디귿. 오야. 자, 거의 다 지문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념을 설명할 때는 막 꼭 맞춰서 쓰진 않는데 문제풀이 할 때는 특히 이제 문제풀이 전용 강의 들어갔을 때는 제가 이제 분필을 색깔을 좀 나눠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특히 이제 도입부에서 이런 조건 때문에 이 문제는 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라는 표시는 이렇게 샵 표시해가지고 개념 또는 개념에 대한 식 뭐 이런 거를 살짝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흰색은 이제 당연히 문제 처음에 설명하고 이런 데 쓰고, 오렌지색은 주로 이제 조건 뭐 중간중간에 강조할 때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문제 풀이 자체는 노란색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가급적이면 잘 안 쓰고요. 요게 이제 인간 기준으로 녹화한 거 보시면 빨간색의 글씨로 쓰면은 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눈을 좀 피로하게 하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인간으로는. 그래서 많이 표현 안 하고, 글씨 표현할 때는 큼지막하게 표현하고, 역시나 여러분들 대부분 그 책에다 쓰시는 색깔처럼 대놓고 욕할 뻔했다. 엄청 강조하고 싶을 때 지읒, 니은 이럴 뻔해가지고, 아, 나도 요즘 초성 너무 많이 써요. 여러분 초성 자꾸 써가지고 엄마한테도 아까 하면 안 되겠다. 초성을 쓰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살짝 미쳐가는 것 같아. 강조할 때는 빨간색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풀이할 때 뭐 저런 루트로 많이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번. 질문 보니까 t초까지 평균 속도. 기억은 너는 평균 속도의 정의를 알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0에서 t까지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0에서 t까지, 하필 여기가 위치죠. 위치. 어떤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를 속도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A든 B든 둘 다 0에서 t초까지의 기울기는 녹색 직선의 기울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같겠죠. 그래서 A하고 B가 평균 속도는 같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는 순간, 요번엔 순간 값을 물어봤죠. 그럼 지금 오렌지로 표현한 게 A인데, 그럼 A는 순간 기울기 어떻게 돼? 이거 잘 읽으면 그냥 끝나네요. 그럼 처음엔 기울기가 큰데 기울기가 줄죠. 그러니까 순간 기울기, 즉 순간 속력은 감소하는 운동. 상대적으로 B는 순간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디귿번. A하고 B는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근데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등속도 제가 아직 정리는 안 해줬지만 이게 그냥 말 뜻이니까 속도가 일정해야 돼 라는 뜻이니까, 그럼 A하고 B는 기울기가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즉 순간 속도가 매 순간 다르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고로 A, B 둘 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 정도 살짝 체킹하고 넘어가는 정도. 자, 그 다음 예제도 살포시 한번 건드려 보시죠. 음이더라.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구글에다가 초성을 왜 쓰는지 이렇게 검색을 구글링을 해봤더니 의외의 그게 역사가 있더라고. 원래 게임에서 출발을 한 거래요. 예전에 데스크탑 게임이 마우스를 주당기는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헤드셋으로 음성으로 채팅을 하지만 옛날 게임은 이제 화면 채팅을 많이 했으니까 한 손으로 왼손으로만 채팅하기 힘들어서 초성을 많이 입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문자나 이런 걸로도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추론을 하고 있던데. 이 분위기 어떡하지? 잘못했습니다. 애매하게 하려고 했다가 애매해졌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0에서 2초까지 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럼 0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도. 저는 이제 평균 표시할 때 이렇게 바 표시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걸 그냥 제가 선호해요. 제가. 얘는 어떻게 될까? 보시면 이러면 안 되죠. 속도니까 지나치게 수학적으로만 생각을 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는 거야. 틀린 건 아닌데,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순간 기울기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건 순간값을 계산하는 수단이 돼야죠. 여기는 말 그대로 평균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미분해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평균이라는 i의 정의가 어떤 구간 동안의 총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시간은 2초만큼 변했고요. 0에서 2초까지니까. 그럼 위치가 X축에서 이제 운동을 하니까 X 뭐 이런 식으로 썼나봐요. 0초일 때가 마이너스 2고, 그럼 2초일 때가 마이너스 18m니까, 그죠? 그러면 뭐 약간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원점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8, 왼쪽으로 간 거니까 뭐 방향성까지 표시를 한다면 마이너스 16만큼 변한 거죠. 그죠? 아니면 나중값 빼기 처음값 맞춰서 부호까지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8m/s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2초 1대 2초 순간의 순간 기울기 물어봤으니까 분명히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의 정의였고, 순간값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이 계산을 위해서 미분을 할 수밖에 없죠. 순간 변화율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분하시게 되면은 넘어갈 거라 마이너스 8t 이렇게 나올 거고 2초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6m/s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 그 더워라.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약간의 사이드 개념으로 상대 속도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제 수식적인 표현은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관찰자 A가 대상 물체 B를 바라본 속도 내지는 A에 대한 B의 속도, 거기 이제 문장으로도 써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가 식적으로는 B의 속도 마이너스 A의 속도 이렇게 돼요. 식적으로는. 근데 지금 속도니까 벡터입니다. 내 벡터 표시 안 한 것 뿐이지 벡터고 벡터고 벡터입니다. A가 바라본 B의 속도, B의 속도 마이너스 A의 속도, 다 속도라고 그랬으니까 다 벡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벡터 연산을 해야 되겠죠. 단순 빼기가 아니라 아마동. 오케이? 아마동.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뭐랄까 되게 이기적인 관점에서의 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점은 이런 게 많아요. 모든 물체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지는 정지한 걸로 무조건 생각을 해요. 이게 물리적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향해서 움직이면 분명히 내가 움직이는 건데, 물리적인 내 관점은 뭐냐면 나는 멈춰 있고 이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경험 거의 없으시겠지만 가끔씩 이제 새벽에 지구대 가거나 이러면은 막 술 취한 빌런 아저씨가 경찰관한테 그게 아니라 전봇대가 나한테 와가지고 꼬라박았다고, 굉장히 물리적인 분이죠. 왜냐면 모든 물체는 멈춰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형 감각이 없었으면 또는 시각이 없었으면은, 시각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움직인다는 거 눈치 못 채요. 그냥 다 내가 움직여도 상대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A가 본 B의 속도는 온전히 원래는 B의 움직임만으로 관찰이 돼야 되는데, 방향성을 그래서 앞에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은 저쪽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관찰자 A의 속도의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보정해야지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 딱 식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럼 시험 버전으로는 얘를 언제 써먹냐, 그게 이제 3번인가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드렸을 건데, 만약에 A하고 B하고 아직 가속도 배우진 않았지만 가속도가 똑같으면, 그러면은 이런 개념은 없는데 이런 거 한번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A가 바라본 B의 상대 가속도는 똑같은 정의 따라가지고 B의 가속도 마이너스 A의 가속도겠죠. 내지는 B가 바라본 A의 가속도는 A의 가속도 마이너스 B의 가속도. 그냥 이 정의를 따라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A랑 B랑 가속도가 같으면 0이죠. A가 B를 바라보거나 B가 A를 바라봤을 때 가속도가 빵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상대 속도가 안 변하죠.
가속도가 이제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가속도가 0으로 관찰이 된다는 의미는 속도가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 속도가 안 변하는 게 속도가 변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변하면 뭔가가 식도 지랄 맞을 것 같고 복잡할 것 같고, 등속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훨씬 쉽죠. 훨씬 접근하기 쉬운 거는 써먹어야죠. 시험장에서. 그죠? 당연히 이거 안 써도 문제는 풀려요. 근데 문제 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력장에서 물체가 운동하고 경사면에서 물체가 운동하고, 그럼 특이상 뭐 마찰이나 이런 거 없으면은 가속도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써먹을 여지가 엄청 확률적으로 높죠. 그죠? 그래서 써먹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뭐 한 2분 쓸 거를 10초 내외로 줄여버릴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1분 이상 시간 버는 것도 차곡차곡 쌓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낼걸요? 우리 시험 이제는 화학도 완전히 버릴 수 없죠. 그죠? 당연히. 화학 대부분은 완전 자기 전공이 아니면은 보통 마지막에 많이 푸실 거기 때문에 화학에다가 내가 시간 배정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자관은 겁나 유리할 겁니다. 보통은 시간이 부족해서 좀 계산이나 이런 걸 못 건드리는 경우가 많다라고들 하니까, 고로 물리 배정된 15분 시간을 꼭 15분에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10분 내외 정도로만 줄일 수 있어도 꽤 유리할 거예요. 꽤가 아니지, 엄청 유리할 거예요. 생지는 어차피 빠른 속도로 많이들 빨리 푸실 거기 때문에 물리 시간을 많이 줄일수록 그러면은 고득점 하시기가 굉장히 유리하시겠죠. 일단 뭐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예제 보기 전에 그래서 이거 벡터라는 거 하나 기억시키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비가 막 주룩주룩 내려요. 연지가 아랫방향으로 10m/s. 이런 너무 빠르긴 한데 내가 비 맞기 싫어가지고 뛰어 10m/s. 이것도 너무 빠르긴 한데, 그럼 내가 바라본 빗방울의 속도는 그러면 나를 A라고 치고 빗방울을 B라고 치면은 A의 속도 10이고 B의 속도 10이니까 대입해가지고 10-10은 빵. 그거는 SF 영화 정도. 내가 그냥 좀 졸라 빨리, 졸라랜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편하게 할게요. 졸라 빨리 떴어. 그랬더니 비가 안 와. 속도가 0은 멈췄다는 뜻이니까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 막 주룩주룩 올 때 우산 없으면 뛰거나 빨리 걸어봤을 때 비를 보통 어디에 많이 맞아요? 이마에 많이 맞죠. 그러니까 앞면을 많이 맞고 뒷면은 좀 덜 젖죠. 상대 속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보시면, 자,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B의 속도 마이너스 A의 속도니까 벡터 연산. 그럼 A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10m/s. 그죠?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아래쪽으로 10m/s. 그죠? 요게 A, 요게 B. 그럼 B의 속도 마이너스 A의 속도니까 얘랑 마이너스 A랑 합성해라. 그래서 B가 약간 비슷한 방향으로 1대1대 루트 2니까 10루트 2m/s로 내릴 거야. 이렇게 추론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그냥 얘 간단하게 드려드린 거는 벡터라는 거 조금 강조하려고 그런 겁니다. 조금만 좀 신경 쓰시고. 자, 밑에 예제 보시면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 A가 점 P를 4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B가 점 Q를 2m/s로 우리가 보기에 경사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어떤 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근데 A하고 B가 2초 후에 충돌을 할 거야. 그랬을 때 둘 사이에 원래 P하고 Q 사이에
거리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뭐 이런 질문을 드렸지요. 자, 요거 이제 사전 작업으로 요런 것도 아직 조금 덜 다져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표면 부근에서 운동하는 거를 시험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교재에서 중력장 운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교재의 이름을. 얘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 운동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이제 중력이라는 힘은 질량 때문에 서로 당기는 인력인데, 이게 거리가 멀수록 중력이 이제 작아져요. 근데 지표면 부근에서 조그만한 물체가 깔짝깔짝거리고 움직여봤자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력은 일정한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특징이, 중력은 이제 일정한 걸로 간주를 할 수가 있고, 이때 그 중력의 표현 방법이 물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중력의 표현 방법이에요.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중력에서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아직 우리 정리 안 했는데, 힘과 역학의 첫 번째 주제가 얘라고 그랬었거든요. 알짜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 그럼 중력 이외의 힘이 없었으면은 중력이 온전하게 알짜 힘이었을 거고, 합력을 알짜 힘이라고 할 거니까, 그죠? mg가 알짜 힘인 거고, 그럼 따라서 가속도는 g가 되겠죠. 그러니까 10kg짜리 물체가 있고 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얘가 무거워서 중력을 크게 받아요. 얘는 중력을 작게 받고. 근데 두 물체의 가속도는 g로 똑같죠.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 가속도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얘 중력은 10kg 곱하기 중력 가속도고, 얘 중력은 1kg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질량 10으로 나누면 가속도, 질량 1로 나누면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빗면일 때는, 이거 나중에 이제 분해 많이 할 건데,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있으면, 요런 분해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경사각이 세타일 때, 중력은 온전히 경사에 대해서 그냥 연직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온전히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분명히 경사 방향으로 이제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요때는 내 필요에 의해 가지고 경사 방향과 경사 연직 방향으로 분해해야지 편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중력을 경사 수직 방향과 경사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거 이제 많이 할 거니까 나중에 또,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요 각도가 세타, 여기도 90도니까, 그래서 세타 쪽으로 분해하는 거니까 세타 쪽 코사인, 세타 옆쪽으로 분해하는 거니까 옆쪽은 사인. 중력의 경사 방향 힘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로 돼요. 일단 분해한 결과물이. 이건 자주 볼 거라 나중에 또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직 힘을 정리를 안 해서 그 내용이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세타도 없고, 심지어 제가 A하고 B의 질량도 안 드렸죠. 그죠? 하지만 마찰이 없는 한 두 아이의 중력 경사 방향 힘은 각각의 질량 곱하기 G 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둘 다
가속도는 경사 아랫방향으로 G 사인 세타가 돼서 똑같아요. 지금 여기 좀 막히는데요 싶으면 일단 건너뛰세요. 일단은 여기서 경사면에서 마찰이 없는 한 가속도가 똑같대 정도 그냥 눈으로 보시고, 여기에 이제 메인은 가속도 알짜인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같을 때 상대 속도 써먹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메인이니까, 근데 그냥 툭 들어가면은 오히려 또 거부감 생길까봐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가속도가 똑같아요. 둘은 각각 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A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느려지겠죠. 느려지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내려가면서 빨라질 수도 있고, 그죠? B는 아래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빨라지겠죠. 다행히 A가 올라오다가 이 두 아이가 충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이렇게 운동할 건데 A가 느려지다가 최고점 찍고 내려가다가 B가 덮쳐서 부딪힐 수도 있죠. 이러면 복잡해요. 가속도로 들어가면. 근데 이걸 만족을 했어. 고로 이 순간 A가 바라본 B 또는 B가 바라본 A의 속도의 크기는 6m/s입니다. 서로를 향하고 있으니까. 그죠? 6이죠.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등속이죠. 안 변해요. 상대 속도는. 얘가 느려진 만큼 얘는 빨라질 거기 때문에 매 순간 그게 보정돼서 안 변해요. 그래서 이걸 써먹을 거야. 상대 속도가 6m/s야. 그럼 A 입장 뭐냐? G는 멈춰있고 B 혼자 6m/s로 다가와서 2초 후에 나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m/s라는 단위가 1초당 1m 간다는 뜻이니까 6m/s면 1초당 6m 간다는 뜻이니까 6m/s를 2초 동안 운동을 해서 12m 움직였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이 정도의 사이즈의 문제면은 눈으로 그냥 끝내셔야죠. 12m입니다. 써먹는 거는 상대 속도가 등속도이기 때문에 간단한 암기거리로 끝난다. 그래서 상대 속도 아래쪽에다가 예제로 간단하게 드린 겁니다. 선생님 거기 해설이 좀 다른데요? 그거는 뒤쪽에 이제 등가속도식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대 속도가 등속으로 정리돼 라는 걸 이렇게 식 한번 증명을 해드린 거라, 가속도까지 다루신 다음에 다시 와서 보시면은 눈에 팍 보이실 거예요. 오메. 오늘이 그러면 민법 일단 기본 오전에 있는 거고 오후에 특허 듣고, 제가 저녁 수업 이제 들으시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매번은 못 웃기겠지만 너무 졸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하루에 3과목이면은 어우 지치겠다. 몸치만 아니면 막 이렇게 일동이라도 해가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뼛속까지 몸치다. 자, 가속도 정의 하나만 하고 조금만 쉽시다. 가속도는 기호로 A라고 많이 쓸 거고 사실 얘도 벡터입니다. 제목에 있는 느낌처럼 속도가 뭐가 가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속도가 변한다라는 정의예요. 근데 그게 당연히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얼만큼 많이 변할까가 중요하니까 이 아이의 정의를 이렇게 했죠.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그럼 이것도 변화율이 정의니까 순간값을 물어보면 미분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도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
두 가지 정의가 존재를 합니다. 변화율이 정의니까. 그럼 뭐 속도에 다니는 미터 퍼 세크고 시간은 세크를 초를 단위로 쓰니까 가속도에 다니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단위 연습은 항상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뭐 조금 기초적인 거 먼저 하고 쉴까요? 잠깐. 가속도가 있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이제 변한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얘가 이제 벡터니까 속도의 크기만 변할 수도 있고 속도의 방향만 변할 수도 있고, 자, 즉 운동하는 방향만 계속 틀어질 수도 있겠죠. 일정한 빠르기로. 그죠? 당연히 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는 크기와 방향이 둘 다 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고정관념이나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 때문에 자기 걸로 이렇게 곁들인다, 억지로 끼워 맞춘다라는 것 중에 이런 게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와요. 저 교수님 속도가 운동 방향만 변하고 빠르게 안 변하면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거 아니니까 가속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20여 년 동안 그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절대로? 속도가 변하는 게 가속도라고 얘기를 했지, 속도 크기가 일정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속도의 방향이 변해도 속도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도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자꾸 그대로 받으세요라는 게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자기 원래 꽂혀있던 그거랑 섞으려고 이런 노력을 하면은 자기 게 안 바뀌고 내 거를 바꾸기 때문에 그게 오개념으로 잘 쌓입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한 걸로 들어가면은 그게 좀 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방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컨셉으로 강의를 조금은 건드리셔야지 그래야 도움이 많이 되세요. 당연히 이렇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분명히 제가 일부러 직선 운동에서의 가속도라고 그랬어요. 운동 방향 안 바뀌는 게 직선 운동이겠죠.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그랬을 때는 가속도를 운동 방향, 속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즉 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줄 수도 있고, 가속도가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속도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으면 속도 방향으로 속도가 변해야 되니까 빨라지겠죠. 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으면 초반엔 느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다음 시간에 등가속도, 뭐 등속도 이런 표현 할 건데, 가속도가 0이어도 질문이 이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가속도가 0으로 일정해도 가속도가 0으로 일정한 거니까 이것도 등가속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문제를 이상하게 건드리는데, 수학이라면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0으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0도 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어떤 아이가 0이면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숫자 0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 가속도가 0이라는 건 가속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아이를 일정하다라는 표현은 국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못 씁니다. 이건 물리라서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국어가 원래 그래요. 우리 국어가, 언어가 원래 그래요. 없는 양은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나는 빵원으로 돈이 일정해. 미치면 빵이 왜 일정해? 아, 빵은 먹는 거니까. 그거 말고 없어 일정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뭔가 존재해야지 일정의 변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